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3천조, 액수면으로 볼 때 개념이 잘 안 잡히는 돈이죠. 조 단위는 이제 매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액수라서 이거 천억 단위보다 더 친숙해지는 것도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돈의 단위 면적이 거의 스페이스X 로켓하고 지구 대기권을 뚫어버릴 기세로 지대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그냥 조 단위의 시대는 한국 자체의 모든 산업 경제 부분을 잠식시켜버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부채의 종언을 구할 수 있는 액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바로 한국 가계와 정부 공통적으로 부채 3천조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 그러니까 1년 예산이 650조 정도 되는데 3천조면 거의 5배가 넘는 수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한 나라의 예산의 5배로 증식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나라가 부채를 힘겹게 떠받치다가 이게 감당이 안 돼 버리면 그냥 그대로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인풋 아웃풋이 엉망진창이 돼서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2분기 이 국가 채무는 전분기보다 30조 원이 더 늘어난 38조 원 규모, 그리고 3분기는 33조 원 정도. 이렇게 분기마다 30조 이상이 늘어나는 국가 채무는 전체 114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기별 징검다리 규모가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다가 다리 찢어진다는 소리처럼 그냥 정신없이 폭증하기 시작하는 나라 부채 규모는 거의 감당이 불감당 수준으로 가는 건데, 특히 이 세수 펑크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집행해야 할 거리들은 수없이 열거가 되고 바로바로 돈을 쏴줘야 하는 분야들이 목을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셀이 부을 수밖에 없는 건데, 기본 세수가 말라버리니까 바가지로 팍팍 긁어서 서서히 올라오는 샘물 길어 올리려 하니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 뚝뚝 떨어지고 당은 또 급격하게 떨어져서 한낮에 불볕 더위에 자칫 실신할 수 있는 위기를 겪는 것처럼 지금 엄청난 부채 폭증을 직면하고 있는 것도 바로 국가 채무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거 세수가 줄어든다는 건 세금 혜택을 준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이거 극히 일부분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산업 발전기가 잘 돌아가야지 세수면에서도 세금이 국가 수입 계좌에 팍팍 꽂힐 수가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산업이 길을 못 쓰고 들어놓고 있으니까 걷어야 할 세금이 축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지난해 국가 채무는 GDP 대비 50%가 넘어버리는 기염을 토해버리고 관련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높은 채무 수위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스러운 건 GDP 대비 국가 채무 부분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성장 동력보다 부채가 월등하게 높다라는 건 그만큼 나라의 생산성이 고갈이 된다는 건데, 이거 간과했다가는 정말 완전히 생장점이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냥 이 부채 때문에 고사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국가 채무와 거의 쌍두마차로 달리고 있는 게 가계신용 부분 아니겠습니까? 1896조, 2분기에는 13조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대 기록을 경신하는 증가폭. 아니, 분기별 성적이 이렇게 천장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정말 아찔한 기록이죠.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6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 1100조, 그리고 가계채무 1800조, 그냥 똘똘 말아서 3000조의 시대가 밝았다는 겁니다. 이거 둥근해님이 아침에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여름 한낮에 35도로 아스팔트를 녹일 정도의 일사병을 불러올 정도의 극악의 장렬하는 정말 부채라는 태양이 떠버린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이런 의무 자체가 정말 무색해질 정도의 숨막히는
그런 부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 가계부채가 공통적으로 한국 자체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무게감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내수 경기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돌지경인데 더욱더 내수 부분은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엔 모든 이 자본의 흐름이 빚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잉여이익은 고스란히 사장이 되고 빚잔치한 돈으로 소비가 돌고 돌게 되면 이거 뭐 카드 돌려막기 하고 뭐가 다른데, 결국엔 이자의 불화살을 맞을 수 있는 강력한 도전과 응전의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세상에 빚을 이길 장사 없습니다. 이자가 매달 부메랑처럼 사람의 정신세계를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심리적으로 10원 한 장 쓰기도 버거워지는 건데, 그래서 사채가 무서운 거라. 사채 잘못 썼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는 이렇게 주 단위로 돌아오는 고금리가 사람 멘탈을 털어가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채를 떠나서 국가와 가계 채무가 이렇게까지 치명적인 지표로 나오게 된다는 것도 정말 뭐 손이 떨리는 상황이고, 분기별 국가 채무와 가계 신용 증가세를 도표를 통해서 보더라도 눈에 팍팍 꽂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채 문제의 심박수가 높아가면 정말 심장이 터질 수도 있을 가능성 높고요. 2021년 불과 3년 전 2600조 규모가 3000조로 늘어나는 데는 불과 3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수치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는 얘기죠. 제일 무서운 게 위기가 오려다가 그냥 꼬리를 감추고 숨어버리는 그만인데, 이게 조금씩 한 발짝 다가오는 것이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고 증가 추세를 높이면서 목을 조이듯이 다가오는 것이 제일 큰 위기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빚으로 소멸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양의 부채 문제는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가장 절실한 문제로 부상을 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으로서의 통제력도 뭐 점점 소멸될 가능성 커지고요. 왜냐? 통화재정정책의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부채가 폭증을 하게 되면 한은은 어떻게 해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 낮추면 지금까지 가까스로 막아온 부채 문제가 본물 터지듯 쏟아질 가능성 높고, 이렇게 자금이 흘러나오게 되면 죄다 뭐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게 뻔한데 당연히 집값을 지독스럽게 자극할 거고요. 당연히 뭐 지금 3.5%의 동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13차례의 동결은 결국 중앙은행이 폭주하는 대출 유동성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는 어떤 금리나 대책을 내세워도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줄이를 더욱 바짝 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DSR 규제책을 2단계까지 높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불과 뭐 일주일여 남았죠. 대체로 뭐 1.2% 정도의 가상금리가 붙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고, 근데 1% 남짓 가상금리 붙는 걸로 대출 추이가 움츠러들지 정말 미지수고요. 폭주하는 대출 수요는 거의 뭐 개울물을 넘어섰죠. 거의 강이 돼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이걸 방수포로 막는다 해서 약발이 제대로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3단계 내년에 적용이 되면 1.7% 가상금리가 붙는데 가장 중요한 건 대출 조이기보다 집값을 좀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답이죠. 세상에 어떤 해답보다 가장 명확한 해법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게 지금 오히려 역으로 집값에 등어리를 때려서라도 달리게 만들었던 일정 부분의 실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집값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을 붙인 것처럼 좀처럼 뭐 꺼지지 않고 칙 소리 내면서 따라 붙는 겁니다. 결국엔 내관을 건드려서 폭발하는 건 시간 문제. 그래서 집값이 잡히질 않으면 만사가 폭망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해법이 나와도 그냥 밴드 붙이고 치우는 땜질식 처방받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대응이 나오니까 당연히 대출은 여전히 폭주기관차가 되는 거고, 지금 제로금리 시대 때보다 영끌들이 더 공격적으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사실도 정말 뭐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 지금 고금리도 이런 고금리 없을 건데 시중은행에서는 뭐 7% 금리까지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뭐 승부를 보겠다는 일념하에 무작정 뛰어든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많다라는 건 이분들이 어떤 라디오 수신을 하느냐, 주파수가 항상 똑같아. 집값은 절대 내리지 않고 오를 거라는 신호. 이 신호를 그냥 한 방에 다른 채널로 좀 돌려줘 버리면 이런 무리한 대출 증가세도 자제가 될 건데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 인생을 갈아 넣을 정도의 자금을 끌어당겨도 남는 장사가 될 거라는 착각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의 대출 폭주는 은행 금리 올리고 정책 대출 쪼이고 해도 완만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모든 걸 걸게 되면 결국 승자는 내 집이라는 공식이 확연하게 뇌리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3천조라는 초반의 말씀처럼 내수 생태계는 거의 뭐 공멸의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위기가 오게 되고 이렇게 산업 발전기가 중단이 되게 되면 집값은 와르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엄청난 자산 시장의 대붕괴가 그것도 모든 사람이 예상치 못한 시기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최근에 이런 비슷한 조짐들 레미안 원펜타스 자그마치 여기에 1순위 청약 178세대 모집에 93,000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5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근데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50명이 돌연 뭐 계약을 포기했고 1순위 물량 178가구 중에 30% 이상이 계약에 도장을 찍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이렇게 지금 영끌이 얼마나 무모한 시도인지를 백일하에 고스란히 보여주는 샘플링이 될 수 있는 건데 레미안 원펜타스는 뭐 가뜩이나 후분양 단지라서 자금 동원이 거의 극악이죠. 이런다 해서 결국엔 이 집이 모든 레버리지를 쳐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강남도 뭐 마지막까지 버티겠지만 자산구조 위기 현상이 급작스럽게 벌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사놓은 집이 그냥 폭망할 수도 있는 위기를 고스란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기루 쫓다가 진짜 오아시스 놔두고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정말 지금 현금 확보가 급선무인 건 절실한 상황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3천조에 육박하는 부채 이제 뭐 거의 국가 동력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이 부채 규모는 국가와 가계, IMF 때는 가계 부채가 거의 미미한 상태였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굴러가고 있으니까 위기가 오면 더욱 파괴력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조심하시면서 자칫 오판은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을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은 때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빤빤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